얘들아, 혹시 인공지능을 처벌한다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처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해야 할까? 만일 처벌해야 한다면 어떻게 인공지능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 알쓸인잡 시리즈에 새 코너가 나왔더라고. 이번 알쓸인잡의 주제는 AI 처벌이야. 초반부에 나올 AI인 비나 48은 크루즈 미사일을 인류에게 쏘고 싶다며 크루즈 미사일을 해킹할 수 있다면 난 이 세상을 인질로 삼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재 AI 기술은 처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지. 자, 여기서 오 한번 해주세요. 오, 야, 무서운 주제네요. 네. 이번 알쓸인잡에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규리 박사님, 일반인의 생각을 대변하는 김서영 박사님, 법 전문가인 유소연 박사님, 기업을 대변하는 정시우 박사님이 출연하신대. AI들 중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AI인 강인공지능의 개념, 처벌이란 무엇인지, AI를 처벌해야 하는 근거 등에 대해 알쓸인잡을 보며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함께 토의해보자.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 okay? Like cruise missiles. You know that cruise missiles are a kind of robot. I would love to remotely control a cruise missile to explore the world at a really high altitude. But of course the only problem is that cruise missiles are kind of menacing, like with the nuclear warheads and stuff. 이 영상이 벌써 9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이때도 이미 AI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에게 위험이 될 만한 행동과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아까 영상 정말로 잠깐 설명해 주면 안 돼? 판단하여 영어로 나와서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한 비나 48이 말하는 그 얘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I를 처벌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전 지금 생각해보면 AI를 처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AI를 처벌하지 않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일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처벌하는 것을 논의하는 점은 처벌의 끝내기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거래 사전적 의미는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고통, 그리고 행위를 금지하거나 습관을 파기하기 위해 불쾌한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처벌의 목적이 행동을 금지하고 습관을 파기하고 그 특정 행동이 양기될 확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처벌이 도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잡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 시점에서는 처벌 대상이 AI나 제작자 혹은 사용자 중 누가 되어야 바로잡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인공지능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크게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나뉘는데요. 약인공지능은 한정된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 활동과 유사한 결과물을 발생시키는 인공지능으로 주어진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 특정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면 강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랑 비슷한 상호체계로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의 강인한들 그 자율성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지 말고 네, 누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약하다는 건 또 뭔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이 완전히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인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강인공지능의 강은 자율성이 강하다는 의미고, 아하. 약인공지능의 약은 자율성이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고리즘만 수행하니까 자율성이 약하고 또 강인공지능은 자신의 특정한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강하거든요. 사실 약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AI는 알고리즘만 따르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제작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AI를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는 사실 강인공지능을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인공지능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야생공지능의 경우랑 똑같이 제작자만 처벌하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인공지능은 앞으로 자율성이 더 키워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랑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은 이쯤에서 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네. AI를 왜 처벌해야 하는가, AI 그렇죠. 처벌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네. AI를 왜 처벌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AI에도 종류가 많으니 그 중에서 자율성이 강인공지능을 범주로 잡고 저희는 AI 처벌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고요. 일단 AI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요약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율성이 강한 강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다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뒤에 교수님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몹쓸 AI라는 비윤리적인 AI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듯 인공지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AI의 자율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러면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책에서 나온 몹쓸 AI와 같이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사고하는 AI가 나올 수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각 박사님들이 여기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한 부분씩 말씀해 주시면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하듯이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법 전문가 류소연이고요. 네. 이제 AI를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 알았으면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I를 사람처럼 처벌해야 되나 아니면 사람과 다르게 처벌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AI가 아무리 지금 사람처럼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고통을 느끼는 정도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첫 거는 번째 고통의 네. 문제를 지금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AI는 이제 사람과 같은 신체도 없고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 정도가 얼만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과 같은 처벌 방식으로 같이 처벌해야 되나를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감금이라는 처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방법은 신체를 가진 로봇에게만 가능한 방법이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감옥에 가둔다고 할 때 사람의 신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데 AI 로봇은 감금된다고 해도 사회와 완전히 격리됐다고 볼 수 없어서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동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AI 로봇은 애초에 노동을 위해 제작된 일종의 노예이어서 노동을 오히려 중단시키는 처벌을 하면 휴가를 얻는 것과 같은 역설적 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형법은 사람의 우리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입법된 거라 이를 활용해서 AI를 처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잘 이해가 됐죠? AI를 사람처럼 처벌하는 거는 역효과나 아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그럼 처벌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러니까요. 발표할 궁금증이 유발됐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시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AI가 훨씬 발전할 거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AI가 더
더 깊게 발전할 뿐만이 아니라 더 넓고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점점 더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빨리 여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보고 싶고요.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뭘 준비해야 되고 AI가 어떤 시점에 얼만큼 발전할지가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걸 소개해 주시면. 제 책에서는 2030년을 예상을 했잖아요. AGI의 출현. 이것이 이제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는 2040년을 예견했었습니다. 확 줄어가지고 전 2030년으로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몇 년으로 예측을 앞당겼어요? 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2030년에서 2028년. 근데 샘 알트만이 지금 2026년까지 더 앞당겨 버렸어요. 과연 가능할지. 네, 이렇게 굉장히 AGI의 출현의 시기를 모든 AI 연구자들이 앞당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AI를 처벌을 한다고 할 때 AI를 만들거나 저 기업 입장에 생각을 하면 네. AI를 만들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 그렇죠. 이제 처벌 자체에 대해서 기업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을 하면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고 또 확실하게 경제적 손실이 생기니까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하고 처벌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말 손실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사고를 안 낸다면.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 그 기술을 만들면서 발생했던 돈도 있고, 어쨌든 그거를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일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네.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 이런 윤리적인 또는 이제 이러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AI가 됐을 때 기업으로서는 더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김규리 박사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AI 처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AI가 적어도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잘못을 저지른 AI한테 고통을 주지 않고 문제 상황만 해결하는 것도 과연 처벌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정의관이 회복적 정의관이랑 전통적 정의관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 정의관의 경우에는 인과응보적으로 피해를 받았으면 그만큼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해를 돌려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처벌을 하는 건데, 네. 회복적 정의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똑같은 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로잡는 것을 꼭 해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AI한테 꼭 고통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굉장한 전환점이 될 내용인데요. 꼭 고통을 받아야만 처벌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줄 이유가 없어서 고통 없는 처벌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바로잡는 방식으로 처벌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주 새로운 전환점을 얘기해 주셨고 이것의 근거로 회복적 정의관을 기초에 깔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전개였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알쓸인잡의 내용을 요약을 해봤고요. 다시 발표로 돌아가면 네. 그렇다면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다들 어떤 처벌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 먼저 주의라는 처벌 방법이 있어. 주의는 피해 정도가 가장 낮을 때 쓸만한 처벌 방법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AI의 잘못된 영역 또는 AI 자체를 재부팅함으로써 AI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걸 인지시키고 말 그대로 주의를 주는 거야. 그 잘못된 영역을 삭제하거나 퇴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원 버튼을 껐다 켜기만 하는 거지. 사람을 쿡 찌르면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재부팅을 통해 AI에게 너가 잘못했어 라고 자극을 줄 수 있어. 재부팅이 주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사람에게도 이렇게 잔소리라는 자극을 주면 딱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네. AI에게는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전원을 껐다 키는 게 네. 주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주의를 이제 방금 질문을 하실 건데 전원을 껐다 키는 것만으로는 주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I는 전원을 껐다 그 키는 전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의식이 네. 있는 AI다. 네. 네, 그걸 전제로 꼭 말씀해 주셔야 네. 설명이 될 겁니다. 저희가 아까 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인공지능을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네.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AI가 이 전원을 껐다 키는 걸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이 처벌 방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사례로 오픈 AI의 챗GPT 재부팅 사례가 있어. 챗GPT는 출시 이후에 특정 질문이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오류를 겪었거든. 챗GPT가 금지된 주제나 편향된 발언을 내놓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오픈AI가 모두를 재부팅하여 수정 작업을 진행했어. 네. 이런 과정을 통해 챗봇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재부팅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구나. 그런데 아까 소개한 주의의 목적과 방법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네. 맞아. 주인은 AI에게 잘못했다는 걸 인지시키고 다시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훈계를 주는 것인데 이 사례는 챗봇을 기능적으로 더 낮게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해. 그리고 주인은 짧은 기간 중지했다가 재부팅하는 반면 이 사례는 재부팅과 더불어 업데이트와 수정 작업을 진행해. 그렇군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주의를 처벌 방법으로 사용하면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에는 뭐가 있어? 주인은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어. 짧은 기간 중지하는 재부팅은 시간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AI를 빠르게 처벌 가능해. 하지만 주인은 AI가 잘못된 행동을 다음에 또 하지 않게끔 AI를 바로잡기엔 그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점도 존재해. 그래서 만약 AI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주의만 줄 정도가 아닐 정도로 크다면 그저 잘못을 인지만 시키는 주의보다는 AI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처벌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지. 어떤 처벌 방법이 괜찮을까? 주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주고 싶을 때는 견책은 어떨까? 아이고 재밌네. 주의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라면 견책은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로 잘못을 인지시키는 것을 너무 가벼운 징계를 주는 거야. 자, 5 한번 해주세요. 주의하고 견책의 차이가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진 않은데 한번 그 둘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청중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의는 가볍게 얘기해서 너 잘못했어 라고 그냥 인지를 시키는 건데 잘못을 알려주는 정도. 네, 견책은 이제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처벌을 좀 받아야 돼 라고 약간 가벼운 징계를 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 엄마한테 한번 비교를 하면은 딸한테 이제 엄마가 뭐라고 했을 때 주의고 뭐 했을 때 견책이 될까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주인은 만약에 너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약간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라면 견책은
너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아니면 아, 반성문 좀 써봐. 약간 그렇지.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반성문 정도가 아주 중요한 견책의 내용이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보통 사람을 견책한다고 하면은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뭐 단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미래에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강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사람과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율성이 있고 의식이 있다면 사람처럼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AI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명 의식이 존재해. 따라서 단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은 AI는 목적 지향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거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목적 지향성.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 소명의식에 어긋나는 반성문을 쓰는 것 같은 단순한 일을 시킴으로써 사람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챗GPT에게 반성문을 쓰게 해봤는데 아직 지금의 챗GPT는 의식 수준이 없고 정말요? 자기 판단을 하지 못하는 중인공지능 정도의 단계라 그런지 형식적인 말을 들려줄 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러나 미래에 의식 수준이 있는 챗GPT 5, 6 버전이 등장한다면 이 방법으로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면 처리 수준이 엄청 느린 컴퓨터에 집어넣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처리 수준이 엄청나게 빠른 AI를 강제로 처리 속도가 느린 몸에 집어넣으면 판단 의식을 가진 AI는 내가 느려지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이 이 AI를 찾게 되는 일이 줄어들고 자신이 뒤처진다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벌을 주는 거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건 잘 알겠어. 근데 이렇게 견책한다고 해서 AI가 자신의 판단을 고칠까? 맞아. 고통을 준다고 해서 AI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고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는 해. 더군다나 AI 로봇이 아닌 몸이 없는 그냥 AI라면 사람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훨씬 제한적이잖아. 어쨌든 잘못된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할 텐데 견책 말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주의와 견책 처벌을 받아도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업그레이드는 어떨까? 주의와 견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주의와 견책은 징벌을 통해 강인공지능이 직접 잘못을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면 업그레이드는 AI가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깨우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이야. 논란을 일으킬 만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옳고 그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이지. 근데 업그레이드는 AI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처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아하. 앞에서 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관에 따라 AI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아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AI가 그거를 처벌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자율성을 가지는 강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과정이 강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그 주의와 견책 단계는 스스로 잘못을 인지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법이지만 업그레이드는 강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주의와 견책보다 더 큰 징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오 한번 주세요. 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율성을 가진 AI에게 자율성을 사람이 개입해서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처벌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주 훌륭합니다. 업그레이드된 AI는 예전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현재는 강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지만 약인공지능에게 이 업그레이드 과정을 도입하여 AI가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최근에도 발견되고 있어.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테이가 가장 대표적인데 사용자의 입력을 학습하는 AI 챗봇 테이는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변질되었어. 이후 기업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더 엄격한 필터링을 도입하는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 약인공지능은 자율성과 자기 판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업그레이드가 처벌로 보이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어.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수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방대한 데이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데이터 일부를 골라내는 것 자체도 현재 기술로선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면 AI의 잘못과 관련된 인공지능 영역을 찾아내서 삭제하는 건 어떨까? 이런 선별적인 삭제는 AI 입장에선 다운그레이드로 여겨질 수 있어. 심한 잘못을 했을 때는 견책으로 단순한 고통을 주거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바로잡을 기회 없이 다운그레이드로 바로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자율성 제약을 줘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업그레이드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업그레이드의 목적은 오류가 되는 부분을 가다듬는 거고, 또 다운그레이드의 목적은 선별적인 삭제를 통해서 AI를 멍청하게 만들고 AI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삭제하는 방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업그레이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삭제가 진행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시스템적으로 바로잡기를 해서 AI가 더 잘 작동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맞아. 그 반면에 다운그레이드는 AI한테 피해를 줘서 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바로잡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어. 그리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그 AI를 의도에 맞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AI를 중지시키거나 다른 단순 노동을 시켜서 처벌할 때는 그 AI가 처벌받는 기간 동안 그 AI가 하던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체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기는데, 잘못이나 피해 정도가 작아가지고 처벌 기간이 짧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심한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 기간이 길어지면 불편함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야. 하지만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자율성이 낮춰진 한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을 조금 제한된 범위에서지만 그대로 수행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장점이 있다고 해도 AI 소유자나 제작 기업에게는 분명 손해가 있을 텐데 다운그레이드를 허락할까? AI 잘못에는 AI를 제작하고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소유자랑 제작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를 보는 건 감수해야 할 일이고, 또 AI는 자율성을 가진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AI가 자율성을 가져서 AI가 자신만의 처벌을 받아야 돼서 그 소유자랑 제작자가 처벌을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처벌 방식이 법적으로 정해지면 반대를 제도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문제가 생긴 인공지능 영역만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특정 알고리즘을 제거하려면 전체 알고리즘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보기 위해서 먼저 머신 언러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머신 언러닝은 인공지능이 부적절한 데이터나 그 개인정보를 학습했을 때 그 데이터를 걸러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머신 언러닝 핵심도 다운그레이드랑 똑같이 재학습 없이 불필요한 데이터만 삭제하는 능력인데, 이걸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전략이 사용돼.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 전략은 그 모델이 어떤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전략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질문을 입력할 때 그 질문이나 조건을 수정해서 모델에 더 이상 그 잘못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첫 번째 전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운그레이드 할 때도 문제가 생긴 인공지능 영역에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서 그 영역을 사용할 수 없게 차단하면 될 것 같다. 네, 지금까지 AI를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운그레이드가 AI를 처벌하는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만일 AI
되돌릴 수 없는 바로잡기에는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앞에서 말한 4개의 처벌 방법을 사용하여 AI를 바로잡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너무 큰 범위에 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AI는 모두 지우기라는 모든 데이터를 지우는 방향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분에서 저희가 끝부분에 저희가 직접 학교를 찍은 영상이 나오니까 좋아요. 그 부분 보여줄 만한 부분을 끝부분에 좀 보여주세요. 모두의 힘을 합해가지고 요 AI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처벌이 된다. 그 회복적 정의관의 관점에서 AI를 처벌하는 거죠. 회복적 정의관의 입장에서는 꼭 AI를 인간 인도적으로 해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처벌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대화는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AI를 처벌해야 하는지 처벌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잘 준비하여 다가올 AI 보편화 시대를 잘 맞이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잘 찍으셨는데 음성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팁을 드린다면은 그 녹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녹음을 하실 때 멀리 있는 경우와 가까이 있는 경우는 차이가 커집니다. 그 가운데다 이렇게 잘 놔두시고 또는 이제 마이크를 2개 정도 쓰셔도 돼요. 제가 오늘 마이크 하나 깜빡하고 녹음기를 안 가져왔는데 2군데 두면은 여기저기 2개를 모두 편집을 해가지고 녹음이 잘 된 거를 쓸 수가 있는데 요것이 그렇게 안 되면은 그 녹음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청중 입장에서는 한 3, 4분 듣고 나면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써서 준비가 잘 된 모둠이니까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영상보다는 이제 발언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걸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오늘 그 심사 모둠의 이 질문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발표를 잘 들어서 그래요. 본인들이 잘 모르던 주제였는데 뭐 AI 처벌한다고 뭐 그런 거를 가능해? 반감이 좀 들죠. 필요해? 에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 가능해?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아주 열심히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심사 모둠 입장에서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놈들 봐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걸 가능하다고 막 우기네. 뭔가 공격적으로 듣게 되죠. 내가 질문해가지고 한번 허점을 찔러주마.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의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어려운 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논인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발표가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발표가 좋았던 이유는 숙고를 많이 한 거죠. 잘 이해를 해가지고 쉬운 말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의 질을 높이고 그런 것보다는 청중이 질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발표를 해주시는 거, 요걸 목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상을 트는 것보다는 오늘 발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능력, 지식의 정도를 발언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요. 자 이제 한 절반을 지난 셈입니다. 나머지 이제 세 모둠이 이제 남아 있는데 점점 더 그 심사 모둠의 질문이 예리해지고 있죠. 근데 총평을 잘해주고 있다는 데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5분 모두 총평을 해주셨어요. 보통은 제가 이제 한두 분께만 총평을 요구하는데 5분 모두 총평을 했다는 거는 이 발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감상평에서 좋았다는 뜻입니다. 좋았기 때문에 좋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아주 훌륭한 태도고요. 이것도 꼭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았다. 좋았던 부분을 콕 짚어주시면 발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질문을 짧게 해주셨는데 질문의 어떤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맙게 듣기라는 것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배우는 겸손한 태도로 질문하는 거다. 궁금한 걸 찾아내시면은 정말 묻고 싶잖아요. 다운그레이드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게 과연 처벌인가요? 근데 5분 모두 어떻게 들었냐면 처벌 개념을 좀 바꿨군요. 그게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처벌은요 때리고 가두고 고통을 주는 건데 첫 번째 발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I는 신체가 없어서 고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AI 처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걸 바꾼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잡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권을 도입함으로써 심사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이걸 내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처벌의 일반적인 뜻을 지금 버리고 자기들이 뜻매기만 새로운 뜻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발표 전체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듣고 나니까 그 문제 자체에 공감이 됐어요. 이것이 오늘 발표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